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막판에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흐름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강경한 발언이라든지 오늘 장 시작부터 이제 블록들이 이슈가 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이제 삼성 SDS의 또 급락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증시는 정말 강하게 오늘 마감을 해줬고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는 느낌을 좀 여러분도 받으시죠? 예, 그만큼 시장이 막 폭락을 하고 받아주는 수급이 없어서 정말 끝없이 추락하고 이런 어떤 느낌의 하락이라든지 이렇지 않고 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리는 그리고 섹터별로 이제 테마별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 역동성이 있는 섹터가 있고 종목이 있다는 거는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용기를 가지게 됐다. 시장 분위기 센티가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고 또 좀 공격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게 이제 그런 좀 안정화된 흐름이 느껴졌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종목에 많이 집중을 하시고 또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가하는 게 좀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리스크적인 측면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들 오전에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그 셀트리온 이제 블록들 이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이 있으면 제 오전에 올려드린 셀트리온 블록들 관련된 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메지온이 오늘 하한가 출발했어요. 이틀 연속. 그러니까 이제 FDA 승인이 날아갔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내용에 이제 약간의 의견이 담긴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하한가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FDA 승인이 이번 건은 날아갔다 보는 거죠. FDA가 이제 추가 임상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번 승인 건은 날아갔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좀 필요해진다. 그래서 헬릭 스미스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헬릭 스미스도 임상을 다시 3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G3BNT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 임상 다시 하잖아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제 안구건조증 쪽에서 이제 임상을 다시 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선에서는 이제 제한될 텐데 하락이 오늘 어느 정도 일단락 된 것 같아요. 바이오센티에는 좋은 흐름을 줬던 것 같고요. 무증의 어떤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에서 빠르게 이제 돌고 있어요. 오늘 로봇도 이제 막판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는데 테마별로 이제 수급이 선순환이 도는 어떤 형태가 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체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어떤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업종별 종목별로 체크해 보면서 또 이제 전략 잘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9% 상승해서 2710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8.3조로 평타 정도고 상승 종목 수가 578종목으로 2배 이상 많았던 강세 흐름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0.68% 상승했는데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블록들만 아니었으면 코스피향 비등비등하거나 더 강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죠. 924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회복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오늘 9.4조로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880종목으로 2배 가까이 많았던 그런 날.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00억 정도 순매도했는데요. 이제 SDS 쪽 이제 물량 나온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기관은 2,80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90억 순매수, 기관이 400억 순매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600계약의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괜찮은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수급의 업종별 수급을 볼까요? 오늘 의약품 쪽에서 1,425, 이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은 SDS, 의약품은 이제 셀트리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블록들 영향이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좀 들어온 쪽이 많죠. 기관은 골고루 좀 매수한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운수장비, 금융업,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코스닥 쪽은 기관 외국인들 소폭의 이제 매수를 했는데 IT 쪽으로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이 컸고 오락문화 쪽으로 많이 샀네요. 엔터나 이쪽. 예. 지금 뭐 리오픈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빅뱅도 뭐 그 이제 컴백한다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짚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 한번 보죠. 해외 시장을 놓쳤네. 해외 시장 오늘 일본 증시가 1.4% 상승하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락을 거의 탈출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항생 지수도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돌렸잖아요, 추세를. 그러면서 그 추세를 강화하는 형태가 되고 있죠. 오늘 4% 튀었습니다. 대만 증시는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양봉 마감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상해 증시도 역시나 오늘 플러스 양봉 마감하면서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이제 거기에 같이 좀 좋은 모습 보였고, 일단 오늘 시총 상위주들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셀트리온 그룹 주에 이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빠진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 SS 아쉽죠. SS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들어가 볼만 하죠.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렇고 그만큼 저점을 거의 찍는 시기 될 겁니다. 두 기업 모두 블록들 자체가.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골고루 상승했죠. 특별할 것 없이. 그리고 코스닥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빠졌고, 제약은 블록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룹 그냥 영향받아서 3% 정도 밀렸고, 나머지는 뭐 1% 내외 정도의 JYP 엔터가 8%나 급등했네요. JYP 엔터가 8%. 와, 엄청 세네요. 8%. 예. 오늘 특별한 이유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신인들의 어떤 데뷔, 콘서트 재개 막 겹쳤네요. 정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참 소속 아티스트 저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스트레이 키즈, 뭐 니주 이런 어떤 그룹들이 또 이제 좋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고, 신인 그룹이 엠믹스, 역시 이제 걸그룹 기준으로 역대급의 성장 속도를 이제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어떤 그 이제 팀들이, 아티스트들이 이제 뭔가 올라와야지 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매겨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JYP 엔터가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급등을 만들어줬고,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쌍끌이 매수를 좀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YG 엔터도 오늘 5% 올랐네요. 오늘 기관 외국인들 역시나 10만 주 이상씩 순매수하면서 엔터주가 뭐 거의 뭐 대장 느낌으로 가는 것 같은데, 4월 5일 4년 만에 빅뱅이 이제 신곡을 낸다고 해서 글로벌 관심이다, 이렇게 포스터 냈나 보네요. 빅뱅 0시 4월 5일.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뭐 군대 가고 막 뭐 악재 있었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활동을 못 했는데 기대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거기에 기반해서 기대되는 어떤 흐름들이 반영되는 모습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이 시장에서도 굉장히 도드라진 어떤 강세를 냈던 것 같고, DOU 같은 것도 오늘 3.8% 강세를 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네요. SM이 3.6% 상승하는 흐름. 그래서 위메이드도 3%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됐고, 심택은 정말 신고가 연속이네요. 그리고 안랩은 요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언론사에서 요거 여론조사 한번 할 것 같았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국민한테 이제 여론조사 하는 거, 설문조사 하는 거 하나 뭐 나올 것 같았는데, 미디어 토마토라는 어떤 언론사에서 이걸 조사를 했나 봐요. 19일, 20일 해서. 그래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다. 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런 조사가 나오면 사실 안랩이 더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투자 시장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안랩이란 주식이 그냥 중소형주도 아니고, 이제 사실 보안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분석을 하지만 압도적인 1위입니다, 국내에서. 그러고 이제 요 부분은 또 연결되죠, 안랩의 주가랑 투자 심리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그 58%가 반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찬성이 33%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작부터 지금 국민들의 어떤 이 의사와 좀 반하는 액션이 지금 가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투자 심리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안철수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장이죠. 예,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죠.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초반 레임덕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물망이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무총리가 이제 되면 갖고 있는 주식, 그 부분을 이제 백지신탁해 가지고 백지신탁 위임받은 증권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M&A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장에서 지금 안랩의 주가를 밀어 올리는 또 이제 외국인의 매수를 저게 어떤 집단이 특정 집단이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정 집단이 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노리고 이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랩에 대한 어떤 주식에 대한 수급상 매수의 어떤 투자 심리를 일으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 정말 로켓입니다. 대선이 이제 끝나고 이 3월 10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요 날은 이제 한 4%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국무총리 물망에 오른다는 어떤 내용들이 스물스물 나오면서 금요일 날 바로 17% 튀어버리고 이때 좀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보안회사 쭉 분석하면서 이거 1등 회사네 무조건 해가지고 저도 이제 타진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바로 다음날 연속해서 이렇게 상승해 버렸잖아요. 3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손을 못 댄 거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좀 올라간 거 보면.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금 안랩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세게 지금 불어닥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사실 이거 조정받더라도 상당 기간은 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이제 5월, 6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에 대한 어떤 임명도 이제 그 시기 이제 저울질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은 안랩에 대한 시장에서의 어떤 뭐랄까 관심도 이런 것들은 이 수급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걸 미리 어떤 측에서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펀더멘털 뭐 이제 수급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점이 더 부각되고 더 중요하게 돌아가면서 주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심리라는 부분, 투자의 어떤 심리, 이거 사고만 싶다 막 이런 어떤 심리들이 집중되는 어떤 그런 종목들을 미리 어떤 시점에 나타날 걸 미리 예상하는 약간 통찰력, 인사이트 있는 투자들이 미리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런 수급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다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랩의 최근의 어떤 흐름은 조금 한번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이제 요 안랩과 연결해서 이제 보안 회사들, 보안 간략하게 좀 뉴스 하나 체크해드리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어떤 첩보 예고 이런 어떤 보안 회사들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무서운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으로 연결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가 이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나 봐요. 미국이 저번에 막 러시아 공격할 거다 이렇게 했던 그런 첩보가 맞았잖아요, 사실. 저도 뭐 저렇게 주장을 계속하지 했는데 진짜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첩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미국을 상대로 합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사이버 공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크게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국을 상대로 한다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에게 대비해라 밝혔죠. 민간 기업들은 당연히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해야겠죠.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뢰를 하겠죠. 왜냐면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아웃소싱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가치 상승 이런 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는 진전된 첩보가 있다. 현재는 국내 사이버 보안을 개선하고 안보를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작업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이버 안보 관련 업체들, 사이버원, 이제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해커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회사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기업입니다. 4.15% 상승. 지니어스라는 기업도 이제 6% 상승하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파요링크 같은 경우 4% 상승했습니다. 파수도 2% 상승했고요. 아톤 2%대, C큐브 2%.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죠. 상승을 하더라도. 그래서 기회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 SG솔루션 같은 것도 1.47%, K사인 같은 기업도 1.3%. 다 누워있죠. 아직 시세가 발현하지 전이라는 거죠. S넷 역시나 1.2% 상승. 그래서 종목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어떤 형태들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기업도 0.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대상은 당연히 안랩이 될 건데, 뭐 이거는 약간 정치적 이슈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이 사이버 보안에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 볼 수 있겠죠. 오늘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 주들도 등락은 컸지만 막판에 또 수급이 유입되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신규 상장에서 3일째 상승 계속 이어가고 있고, 로보티즈도 플러스권, 그리고 로보스타는 약간 마이너스 마감했지만 양봉 전환, 레인보우 플러스권, 에브리봇 1.8% 상승에 SPG 1%대 상승, 아진엑스텍도 1.4% 상승. 휴림 로봇이 오늘 이슈가 있었죠. 막판에 그 삼부토건 대주주입니다. 9% 들고 있는 대주주인데, 그 중에 이제 440만 주를 팔아서 135억 원을 조달한다. 그래서 현금 확보해서 재무적인 어떤 그런 유동성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재무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한다 해서,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로서 삼부토건의 6%대 대주주인데, 나머지 2대, 3대, 4대 뭐 이런 주주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삼부토건이 뭔가 M&A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더라고요. 삼부토건 이거 굉장히 전통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정식 테마주 엮여서 이때 좀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뭔가 좀 터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휴림로봇이 9.5% 들고 있는 대주주인데 6%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유진로봇 1.7% 오늘 좀 밀렸고, 그래도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왔어요. 러셀 1.5% 상승, KPF 2.7% 상승. 지금 다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 관련주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탑픽으로 한 7, 8종목 정도를 꼽고 있는데, 나머지 중소형 굉장히 작은 기업도 많습니다. 티라요텍, SM코어 이런 것들, 뭐 SK그룹하고 연관돼 있죠. 큐렉소, 퍼스텍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의료 쪽으로는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 하여튼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 수급은 탄탄하게 유입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주들 굉장히 좋았어요. GS건설이 다시 또 상승 어떤 흐름, 2.8% 상승한 흐름, 현대건설도 1.5% 상승하는 흐름, 삼성 엔지니어링, DLENC도 3%대 상승. 그래서 굉장히 셉니다. 대우건설도 1% 상승, DL건설은 오늘 좀 보합이었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플러스 마감했고, 계룡건설이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아요. 3% 상승. 그래서 오늘 조선주도 좋았고, 현대중공업 5%,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오늘 미국에서 이제 유가가 굉장히 좀 튀었잖아요. WTI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가 6% 튀었죠. 그래서 저 영향을 좀 받았고, 이거 제가 해외 부분을 체크를 안 해드렸거든요. 유가 오르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 이런 것들이 뭐 금리 이제 강경 발언이 뭐겠습니까? 뭐 긴축 강도라든지 이제 금리를 0.5bp 아니 50bp 이제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국제 금리를 6.5% 튀게 만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이 좋았어요. 그만큼 이제 적응한 겁니다. 불확실한 거에 사라졌다 이거죠. 강경하게 해도 그래 알았어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죠. 이노텍은 신고가 계속 내고 있고,
뭐 기판도 그렇고 또 자율주행 부품도 그렇고 또 이제 AR 글라스 쪽도 그렇고 되게 모멘텀 많잖아요. LG노텍. 예,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3% 상승, 현대오토에버 만도 자율주행 쪽 오늘 플러스,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예요. 예, 좋은 모습. 그리고 방산수주 올해 이제 100억 불 이상 될 수 있다는 기사들이 오늘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한국항공우주 7.9% 상승,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LG 넥슨도 3.6% 상승으로 신고가를 깼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 상승. 예,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전체 다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1.23%, UAM에 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산하고 조금 이제 궤는 좀 달리하죠. 예. 세트레가이 1.7% 우주항공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텔리안테크 2.7%로 역시나 이제 우주항공 쪽, 예. 좋은 궤적, 상승 추세 궤적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누리호 이제 2차 발사가 있으니까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죽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 FNC 골프웨어 1위 업체 3.2% 상승하면서 요 기업도 좋겠죠, 당연히. 예. 사마 네트워크 3% 상승. K옥션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4.5% 상승하는 흐름들 전개됐고, 오늘 랩지노맥스, 오늘 안철수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항체 이제 여부 조사하자. 그러면 이제 뭘로 하요? 키트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키트들이 오늘 갑자기 튀었는데, 오늘 랩지맥스가 11% 튄 거는 키트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 관련된 주들이 급반등했다. 뭐 EDGC 이런 것들도 오늘 7% 튀었죠. 약간 뭐 근데 이제 확실히 진단 키트가 실적 자체가 확 꺼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 위원장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그만큼 이분의 발언이 주시장에도 이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지오는 오늘 18%까지 올라왔어요. 하한가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무중을 한 주 갖고 있으면 두 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이렇게 발표하면서 투심을,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 그렇게 됐고, 오늘 바이오주들은 뭐 등락은 뭐 플러스 난 종목도 있고, 툴제는 2% 튀었네요. 녹십자도 3% 상승했고, NK맥스도 이번에 이제 학회에 또 발표하는 부분들이 아마 기대감을 좀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7%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좀 아쉽죠? 당분간은 매물 소화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안이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루트로닉 같은 이런 어떤 미용, 리오픈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은 쉽게 안 죽는 형태가 되고 있네요. 클래시스도 플러스 마감을 해줬고, 파마리서치는 보합 정도 마감을 해줬고, 추세는 안 꺾이죠. 테스가 3% 상승, PSK가 2% 상승으로 반도체주들도 뭐 추세 자체는 좋습니다. ISC도 1% 상승, SFA 반도체도 2% 상승 해서 반도체도 좋고, 전체 시장 업종 괜찮은 어떤 흐름들 계속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음식업소도 이제 개선되죠. 대한제분이 2.6% 상승하고, 대상도 1.7% 상승, 샘표가 2% 상승 해서 음식료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화되는 흐름들,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어떤 기조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오늘 코스피 차트 21선 회복했고, 코스닥 차트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 소형주 0.7% 상승했고, 중형주 0.8% 상승했고, 대형주가 0.9%. 오늘 대형주가 제일 강했네요. 0.9% 상승.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들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530억으로 가장 많았네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대형주들이 좀 포진돼 있죠. 한국항공우주가 그래도 중형주 단에서 제일 세게 수급과 시세가 터졌어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안내본 뭐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보시면 25%. 이건 뭐
15%막 이렇게 되다가 지금 25, 10% 올랐네요. 외국인 지분율이 100만 주 이상 샀다는 거죠. 삼성화재 5% 상승하는 흐름들, YG엔터, JYP, 엔터주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고, 골고루 이제 대형주들 올라온 것 같아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엔터주들, 게임주들, 뭐 우주항공, 바이오, 랩지노믹스 두루두루 이제 섞여 있는 것 같고,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곡물가 상승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단번에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료업체들, 현대사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좀 상한가를 갔어요. 조비, 이런 조비는 별로 이렇게 상승을 못 해줬네요. 그래서 야, 현대 사료 점 상한가라니. 한일 사료도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보는 흐름들을 보여줬네요. 와, 엄청난 아시아 종묘, 이제 종묘 회사죠. 씨앗 같은 거 17% 튀는 흐름들. 야, 이 농업 관련된 기업들 움직일 리가 잘 없는데, 옛날에 남북 경협주로 묶여서 움직였던 거 본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참 특이한 사례로 이제 움직이네요. 어쨌든 뭐 이런 것 좀 단발성으로 보셔야 되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 삼성의 SDI를 하나 좀 짚어볼게요. 일단 셀트론 블록딜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이제 올렸으니까, 삼성 SDI 이제 300만 주 블록딜을 진행했는데, 그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이렇게 세 분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부진, 이서연 이 두 분이 신탁한 그 지분으로 좀 추정한다고 해요. 이게 조선일보 계열의 어떤 언론사에서 나왔으니까 조금 이제 신뢰도 있지 않을까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 SDS 주식 약 300만 주의 블록딜을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블록딜 주식 소유자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 되고 할인율은 7.5에서 9% 정도. 이제 상속세 내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은 물량이죠. 그래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각각 150만 주씩 신탁해 놓은 거를 아마 매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한 4천억 가까이 좀 되는 시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급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역별로 쭉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매물들이 이제 첩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트론 그룹하고 비슷하게 이제 결국 이제 앞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등락을 거치면서 하는 형태가 될 텐데, 어느 정도 저점이 찍힌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밸류까지 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어떤 중요도라든지 또 해야 될 많은 어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 내에서도. 그래서 AI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 또 IT 분야에 대한 어떤 고도화된 어떤 연구, 이런 것들이 뭐 메타버스랑 연결해서도 삼성 S의 어떤 역할이 지금보다는 향후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제 따져볼 때 SGS의 어떤 지금 밸류 수준, 그리고 밸류가 많이 낮아졌죠. 15배 정도. 그래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도를 높일 필요 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SDS의 이번 블록딜은 저점을 찍어주는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마감을 해보는데요. 뭔가 좀 편안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시장이 불안정하고 정말 안 좋고 할 때는 사실 좀 목소리에서 좀 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엔 조금 영상을 이렇게 또 만들고 올려드리고 또 녹음을 하는 게 조금 한결 마음이 좀 편한 마음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느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아직 좀 쌀쌀합니다. 4월 되면 좀 확실히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아직 뭐 밖에 나가면 아직 꽃들이 좀 이렇게 활짝 이렇게 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계속적으로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분석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또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